네, 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이 시간쯤에는 좋았었는데요. 마감까지 그 기세를 잘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도 국내 증시 양지수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 올라가면서 261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거의 2% 가까운 상승률 850선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섹터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이 가득합니다. 기아랑 현대모비스 파란불 좀 띄고 있는 거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지금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우선은 IT 투톱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 쪽이나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힘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TSMC의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쪽에 대한 섹터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의 에코프로 BM, 삼성 SDI 등등의 종목들 4에서 5%가량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 쪽 이슈 속에서 강세 보이는데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제약바이오도 괜찮아 보이고 은행과 게임, 엔터 그리고 유틸리티 쪽도 마찬가지고요. 우주항공, 원자력 이런 쪽도 좋아 보이고요. 조선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철강주가 정말 많은 섹터 중에서 유난히 소외됐고 유난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강석의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시간 좀 필요하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강한 반등을 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 쪽에 관세 3배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하루 반등인 건지 아니면 나름의 좀 지속적인 상승 끌어줄 수 있는 뉴스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뉴스 효과를 받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과거에 여러 차례 그 관세를 통해서 중국과의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세 자체는 결국은 그냥 레토릭에 가깝죠. 우리 선거 앞두고 중국과 계속 싸울 거야 정도에 불과한데, 어쨌든 최근에 철강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포스코 거의 주가가 움직인 적도 없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주가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을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철강 쪽에서도 지금 좋은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힘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반등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직수출하고 있는 강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뉴스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세아제강이라든지 좀 미국이나 관련 쪽으로 직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의 점검이 오늘 뉴스에는 좀 더 영향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철강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 뉴스가 좀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도 있지만 2차 전지 쪽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다 살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적정 주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39만 원 선 바짝 붙어 있어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철강 쪽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마진만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PBR 한 배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원래 한 40만 원 후반대, 50만 원 초반대 정도 있을 때만 하더라도 60만 원 정도의 PBR 한 배 회복은 금방 될 것 같은 흐름이었지만 지금 주가가 밀려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언젠간 PBR 한 배 회복이 되겠지만 아마도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의 실적이 금속 가격의 안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ESS 시장의 뭐 개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조금 걸린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스코홀딩스가 제가격을 찾아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서 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다만 시간이 오래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나중에는 주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지금 오늘 하이스틸이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좀 중소형주 많이 오르잖아요. 강관 업체 좀 주목해보자. 이 부분도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오늘 4%가량 현재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장중에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작년에는 뭐 중소형 쪽 OEM, ODM 많이 주목받다가 올해 다시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이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소비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건지 지금 자리도 접근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초반에 같이 반등하다가 LG생활건강은 다시 되밀리기 시작했죠. 네.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뭐 이 정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면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밸류 매력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은 빼고 미국과 일본 쪽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그 해외 실적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스아레스의 실적, 이 인수 효과는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실적 발표가 주가에 덜컥거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이미 신고가 간 종목군들이 꽤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LG생활건강은 조금 덜컥거리는 모습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인데 두 가지 기대가 섞여 있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방한이 늘면서 인바운드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뭐 소비는 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뭐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거나 단체로 면세점 가서 대거 쇼핑하는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화려한 주가는 앞으로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뭐 LG생활건강보다는 조금 빨리 뭐 미국,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수출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코스알엑스와 같은 괜찮은 업체의 인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반영하는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거나 시장의 기대 정도라면 주가의 상승은 아마 거기서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이 긍정적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또 실적 발표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E&A입니다.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종목명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감을 가져보자라고 또 투자 포인트 잡아봤어요. 첫 번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 쪽은 워낙에 또 상처가 깊은 섹터입니다. 작년에는 상처가 참 컸는데 올해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에서 국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포함한 소위 캡티브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작년에 상반기에 오르던 주가가 망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지금 하반기에 전체적인 신규 수주를 보시면 더 늘어날 것, 특히 화공 부분 쪽에서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없었죠. 그러면서 실망감에 주가가 하반기에 상반기에 오른 것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건설주 중에 최고, 그다음에 뭐 가장 좋은 종목 이렇게 꼽았다가 하반기에 상승폭을 다 토해내면서 또 지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도 밀리면서 뭐 시장에선 굉장히 조금 버림받은 그런 종목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GS건설과 함께 그 사우디에서 네. 8조, 우리 돈으로 8조 가량의 이제 대규모 수주를 거뒀잖아요. 올해 수주 목표가 12조인데 벌써 8조를 했다면은 이 수주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왈가왈부 말이 나오고 있는 그 더라인과 같은 그런 쪽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원래 잘하고 있는 화공 쪽, 가스 설비 이런 쪽에 추가 투자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실적은 아마 2분기, 3분기부터 사우디 물량들이 반영되면서
꽤 견조하게 올라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입니다. 확실히 지금 실적주를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특징주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넘겨보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인데요. 이런 뭐 수주 소식들도 있지만 이제 이게 그냥 건설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친환경이나 플랜트 이런 쪽에 대한 미래 모멘텀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 짚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ET라고 하는 게 에너지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다른 쪽으로 뭐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2028년도에 저 정도 안 될 거예요. 항상 예측은 빗나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저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비화공 부분 쪽도 비중은 줄고 화공도 비중은 줄어들지만, 그러면 저 줄어드는 비중이 매출액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매출액이 비슷한 가운데 에너지 트랜지션이 늘어나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 쪽에서 석유화학을 줄이면서 다른 쪽, 뭐 수소 쪽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쪽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를 나르는 것에 대한 어떤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E&A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별로 미국의 삼성전자 공장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쪽도 늘어날 거고요. 중동 비중도 늘어날 거고, 오히려 꽤 높았던 한국 비중이, 한국의 지금 석유화학 플랜트들은 오히려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저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그래서 길게 봐도 나쁘지가 않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수주에 따른 상반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뭐 한 2분기 말부터 실적이 올라올 부분을 고려해 보면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뭐 두렵지 않은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업계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바라보세요? 네, 현재 밸류에이션을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올해 실적 개선도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 이제 유입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PE 관점에서 봤을 때도 꽤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저는 뭐 10배 이상을 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B 측면에서도 최근에 꽤 많이 낮아져서 뭐 1배 초반으로 내려온 상황이지만, 이것도 뭐 과거처럼 뭐 2배, 3배를 넘어서는 강한 성장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언젠가 가겠지만 예전처럼 막 뭐 2배, 3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단숨에 가기에는 올해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로 긴 시간을 두고 에너지 트랜지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조금씩 물량을 담아나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 그런 목표가를 높게 잡아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만 본다면 뭐 PL 10배, 그 다음에 PB 기준으로는 뭐 1.5배 내외 정도인 3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한번 목표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31,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J 제일제당입니다. 이렇게 조정장에서 또 식품주들이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가의 반등입니다. 최근 보니까 4월 들어서부터는 급격하게 올라왔네요. 네. 자, 이 종목의 상승을 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CJ제일제당이 최고의 실적을 거뒀을 때 왜 최고의 실적이었느냐, 뭐 수완스 사서?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가, 작년에는 그 바이오 부분의 실적이 빠지면서 실적이 반토막이 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호그 선물을 보시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중국 쪽도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키울 때 들어가는 사료에 들어가는 라이신, 메치오닌, 뭐 이런 가격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식품 쪽은 지금 뭐 환율 효과야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니까 상쇄된 거고 미국 생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뭐 환율로 인한 효과 상쇄됐고요. 판관비 별로 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래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보면 환율 효과까지 해서 이중고를 겪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워낙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뭐 실적에 타격을 줄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지금 OPM을 보시면 4분기로 가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셀락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외했을 때 OP 마진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쪽의 흐름이니까 아마도 1분기에 이런 바이오 실적이 반영되면서 2022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쭉 빠져서 작년에 실적을 망가뜨렸던 이 바이오 쪽의 마진이 회복되는 것이 현재 주가의 상승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돼지고기 선물 가격도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개선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라는 이 비식품 부문의 실적 개선까지 점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매각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데 사료 부문에 대해서 일단 뭐 매각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회사 측에선 정해진 거 없다라고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매각 진행된다면 기업 가치 더 올라갈 거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이 FNC 부분이 지금 적자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두단백 만드는 부분은 이미 매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이 얘기는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결정된 바 없다가 중요한 거죠. 결정된 바 없다는 얘기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아니라면 아니라고 단언을 했겠죠. 근데 이제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정해진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에 불과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셀렉타를 제외했을 경우에 마진이 개선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이신 같은 그런 보편적인 제품이 아니라 나름 그 바이오 쪽에서도 아미노산 쪽에서도 스페셜티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페셜티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J제일제당의 상승은 뭐 만두 잘 팔려서 김치 잘 팔려서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제약바이오, 망가졌던 제약바이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실적을 못 내고 있던 두 가지 사업부를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밸류와 목표 주가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뭐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0.7배에도 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밸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살펴봤을 때는 위쪽으로의 상승 여력이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2022년도에 보였던 저 강했던 마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마진율이 더 확 올라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가기엔 어렵죠. 그래서 뭐 지금 FNC 팔아서 뭐 1조 정도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 유입 효과보다는 과거에 뭐 CJ, CGV나 여러 회사들 도와줬던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한 CJ그룹의 지분 구조의 정리, 이런 것들에 들어갈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생각보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뭐 PB 한 배까지 높게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 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은 꿈의 숫자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PER, 올해 실적 기준에서 PER 10배 정도 수준인 한 34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을 가려면 바이오 쪽, 아미노산 쪽에서 더 강한 실적의 상향이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의 합리적인 목표 주가는 3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